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편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파고들어 볼 기업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 상장된 캐나다 기술 기업인데요. 바로 셀레스티카, CLS입니다.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네, 맞아요. 20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277.98달러, 견주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340달러로 제시했잖아요. 이러면서 시장 관심이 더 확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런 뉴스 헤드라인,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본질을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 또 미래 성장 잠재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산업 패러다임의 큰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업 내부 역량은 어떤지, 또 시장 평가는 어떤지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셀레스티카,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핫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요. AI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건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이죠, 이제.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셀레스티카가 속해 있는 이 전자부품 산업, 특히나 요즘 수요가 폭발한다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그거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전에는 그 전자부품 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었죠. 뭐랄까, 그냥 특정 규격 부품 대량 생산해서 납품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역할. 네, 그렇죠. 약간 주문받아서 만드는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가 딱 오면서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들은요.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또 복잡한 연산도 해야 하고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단순히 개별 부품 성능만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착 결합된 고성능이면서 또 고효율인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제 필수가 된 겁니다. 통합 솔루션. 네, 그리고 바로 이런 아주 고도화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금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 부품 공급자, 이걸 넘어서 통합 솔루션 제공자, 이렇게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 2025년 이후 기술 트렌드로 개인 맞춤형 AI 비서 같은 AI 에이전트라던가 아니면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막 이어주는 공간 컴퓨팅, 또 아직 초기지만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양자 컴퓨팅,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미래 기술들은 상상만 해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력 효율도 좋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똑똑한 그런 하드웨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 수준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셀레스티카의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역할이죠? 셀레스티카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알던 전자제품 위탁 생산, 그 EMS 기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EMS는 보통 고객사가 설계한 대로 제품 조립하고 생산하는 역할에 좀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설계도 받아서 그대로 만드는. 네. 근데 셀레스티카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킹 장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버, 스토리지까지 싹 다 통합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솔루션, 즉 HPS를 제공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HPS요? 하드웨어 플랫폼 솔루션. 네, HPS. 이게 단순히 부품 모아서 조립하는 걸 넘어서요.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EMS랑은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셀레스티카가 단순 생산자를 넘어서서 솔루션 설계자, 또 공급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HPS,
하드웨어, 플랫폼 솔루션, 공급자로의 진화. 야, 이게 핵심이군요. 과거 EMS와는 정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이대서 셀레스티카 자체의 경쟁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도 셀레스티카 강점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 그리고 또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정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셀레스티카의 핵심 경쟁력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면요. 그냥 고객 요구사항 맞추는 수준,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한 1.6 테라비트급 데이터 센터 스위치. 이런 제품은 현재 시장 요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1.6 테라비트 이더넷이요? 와, 속도가 엄청나겠네요. 네, 초당 1.6 테라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규격인데 이게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인 거죠. 이런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셀레스티카가 그냥 시장 변화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나가는군요. 네. 그리고 생산 능력 확장, 이 측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막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딱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생명이죠. 맞아요. 셀레스티카는 단순히 공장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망 관리라든지 생산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이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서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골드만삭스가 높이 평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하. 즉,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이 두 바퀴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에다가 발빠른 생산 능력 확보까지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또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파트너십. 특히 그 반도체 거인이죠. 브로드컴과의 전략적 협력. 이게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파트너십이 뭔가 단순 거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브로드컴과의 파트너십은요, 셀레스티카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이 단순한 고객 공급사 관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훨씬 뛰어넘는다. 네, 자료들에서 암시하듯이 이 두 회사는 차세대 네트워킹 칩, 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스위치 입십셋 있잖아요. 네. 이걸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발 초기부터요?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최첨단 칩을 설계하면 셀레스티카는 이 칩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통합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 딱 맞는 스위치나 HPS 솔루션으로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약간 공동 개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최신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도입해서 자기들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속도가 중요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셀레스티카는 브로드컴과의 이런 깊은 협력을 통해서 브로드컴의 최신 칩이 딱 출시되자마자 이걸 탑재한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건 엄청난 우위인데요? 네, 늘의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시간적 우위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 칩셋하고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냥 브로드컴 칩 사서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트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해자요? 성주의에 파놓는?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평가하실 때 이 파트너십이 단순 협력을 넘어서서 공동 개발, 그리고 시장 선점의 성격을 띈다는 점, 이걸 깊이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개발 수준의 깊은 파트너십으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인 포지셔닝, 이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말해주죠. 네. 실제 셀레스티카의 재무 성과는 어떤가요? 시장 기대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공유해주신 자료에 나온 지난 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39억 9천만 캐나다 달러, 주당 순이익은 1.92 캐나다 달러. 와, 구체적인 수치로 보니까 성장세가 더 확 와닿네요.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은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나 증가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무려 54%나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회사 자체 가이던스 상단을 그냥 가뿐히 넘었다고 하죠. 54% 증가는 대단한데요. 네. 더 놀라운 건 조정 영업이익률인데 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EMS 사업 중심일 때는 낮은 마진율이 약간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아쉬웠죠. 근데 HPS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딱 재편되면서 수익성까지 이렇게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건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과거 실적은 미래 성장에 대한 신뢰도를 확 높여주죠. 그리고 그 미래 전망 또한 아주 밝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좀 종합해보면요. 셀레스티카의 연간 수익 성장률은 앞으로 몇 년간 24.4%에 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24.4%요? 네, 이게 미국 시장 전체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한 15.6% 정도 되거든요. 이걸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매출 역시 연평균 17.3%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수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네요. 아, 예리하시네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더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2024년에 약 96억 달러였던 셀레스티카 매출이 불과 5년 뒤 2029년에는 214억 달러,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연평균 17% 성장률이죠. 와, 5년 만에 2배 이상? 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은 이익 성장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 EPS는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 이게 앞서 언급했던 수익성 개선 추세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그동안 AI 관련 사업이 가져올 잠재력은 주로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잠재력이 실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드디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즉 AI 수혜가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서서 실제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AI 수혜의 실적 가시화. 야,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 같네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평가 외에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한두 곳 의견만으로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기 어려우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강세입니다. 그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셀레스티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2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어 의견을 제시했어요. 강력 매수요? 네. 소수의 매수, 바이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셈이죠. 이걸 바탕으로 산출된 종합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바이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셀레스티카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와,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네요. 이렇게 압도적인 긍정론의 배경에는 역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AI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자로서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게 자리 잡고 있겠군요. 네, 그게 가장 크죠.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이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좀 다소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셀레스티카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표면적인 PE 수치만 보면 과거 평균이나 아니면 동종 업계랑 비교했을 때 좀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래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은 셀레스티카의 이익이 앞으로 몇 년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연평균 25%씩 성장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셀레스티카의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가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40%요? 네. 중요한 건 단순히 이익이 증가하는 걸 넘어서 시장이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부여하는 가치, 즉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 자체도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PE 배수 자체도요? 왜죠? 왜냐하면 셀레스티카가 단순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넘어서서 고부가 가치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또 AI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연초 대비 주가가 이미 150% 이상 급등했지만 이렇게 가파른 이익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2025년에도 현재 주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성장성이 뒷받침되면 비싼 게 아니다. 네, 이건 결국 AI와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 분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현재 이익 규모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강화 가능성, 이걸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단순히 비싸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그 비싼 가격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즉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이걸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강한 믿음,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거시적인 AI 산업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셀레스티카의 구체적인 기술력, 파트너십, 재무 성과, 그리고 시장 평가까지 정말 다각도로 파헤쳐 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셀레스티카는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정말 한가운데서 단순히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를 만들어 나간다. 네,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과 선제적인 기술 개발 능력, 또 브로드콤 같은 핵심 파트너와의 끈끈한 유대관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확보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기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셀레스티카의 아주 강력한 투자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HPS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확실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여러 요소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듯이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이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변동성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런 변수는 항상 있죠. 하지만 셀레스티카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거대 트렌드의 핵심 공급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더 크다. 네, 즉 리스크 요인들을 인지하되 그보다 더 큰 성장 잠재력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셀레스티카의 비즈니스 자체가 경기 변동에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AI 투자는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정리가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셀레스티카는 과거의 그 단순 전자 부품 제조업체라는 껍질을 이제 깨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중요한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에 완벽하게 부응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미시적 경쟁 우위와 강력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더해지니까요.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정말 빠르죠. 네.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셀레스티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술적, 전략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적 전환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셀레스티카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혹은 대비해야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의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